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요즘 유치원 입학 말 그대로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유치원 입학하는데 부모의 스펙, 직업을 물어보고 입학시키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 경우 매매값이나 전세값이 크게 뛰어오르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봄, 가을 이사철, 입학철, 여기에 금리의 정책까지 정말 부동산 투자하는데 신경 쓸 요소들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자, 이런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이라고 쓰고요. 부동산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일단 연락 주실 번호부터 고지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방송 트신 분들 망설이지 말고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077-6370, 637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껏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반가운 얼굴 찾아오셨네요. 코아자서관리센터 황대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안 그래도 스펙 공화국이다 이런 오명까지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어린이집 때부터 스펙을 본다 이 얘기에 굉장히 분기탱천, 약간 화가 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가격에 큰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파트 단지에 네. 아무래도 국공립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다면은 네. 가격에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주택 가격은 네. 이 주거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나라 이런 주택에 대한 수요자층을 보면은 33세에서부터 55세까지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고 합니다. 네. 그분들이 각기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특히 이런 30대나 40대 초반에 유치원생을 둔 이런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교육 여건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유치원도 이제는 이 문턱이 높다라는 게 네. 조금 씁쓸하긴 한데요. 네, 예. 저도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 수익, 이 문턱, 오늘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과 함께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확실하게 넘어드리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연말이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전화 상담이 최근 들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발빠르게 연락 주신 분부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저희가요, 네. 한 7, 8년 전에요, 네, 중구 신당 6동, 네, 잠깐만요. 네, 62-26번지. 62-26번지요? 예. 네네. 빌라를 하나 지금 우리가 그때 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복도방에서 살 때는 재건축이네 어쩌네 해서 우리가 샀는데, 네. 지금 그게 산 지가 한 8년이 됐는데, 네. 지금 그런 그런 말도 없고 그래서, 네. 그것을 매도하고 네. 아파트를 하나 좀 샀으면 해서 또 음. 아파트는 어디 쪽으로 좀 사야 되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현재 그럼 신당동 쪽에 거주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아니죠. 지금 세를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덕방이라는 얘기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데요. 이 중구 신당동에 62-26번지 빌라 가지고 계시고요. 앞으로 네. 투자처도 궁금하다라고 언급을 주셨네요. 자,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복도방이란 말이 저도 정감네요. 네. 정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보다 복도방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많아요. 예. 복과 덕을 좀 줄 것 같고요. 예. 저기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데가 신당동에 빌라를 갖고 계신가 봐요. 한 7, 8년 전에 매입을 하셨는데 좀 재개발이 좀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제 취득을 하시게 됐는데 재개발은 안 되고 있고 좀 답답하시군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옮겨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안 되면은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아파트를 이제 제가 좀 남산타운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산타운. 예, 어쩌나 싶어가지고요. 예. 대단지죠, 남산타운. 자, 그러면은 우선은 먼저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그 신당 6동에 말씀하신 빌라를 한번 보면은 빌라가 지금 사이즈가 어떤가요? 크기가?
투룸인가요? 쓰리룸인가요? 예. 지금 방 2개에다가 예. 그냥 거실 조그마한 게 있고 그래요. 네. 일단은 지금 신당동의 투룸은 예. 지역에 부합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다란 얘기예요. 예. 뭐냐면 지금 신당동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철 라인이 굉장히 많은 라인이 있어요. 그 인근에. 초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뭐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쭉 신당동 인근을 다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직장인 수요나 맞벌이 부부나 이런 주거 환경보다도 교통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주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신당동이요.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주택인데 전세가가 1억 8천까지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전세가율이 90%까지 나온다. 물론 새 이런 빌라에 한정돼서 얘기했지만은 그만큼 이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수요가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요, 신당동 하면은 신당동, 오수동 그쪽이 사실은 전부 다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구분이 됐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지역은 아무래도 이런 재개발에서 빠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개발을 기대하기에는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도 후에 저기 이제 남산 인근으로 해갖고 남산 타운 아파트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아니 그쪽으로 좀 갈까 생각 중이에요. 예. 매도를 하고요.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지금은 실거주 안 하시고 계시고요. 예, 그렇죠. 뭐 일단 실거주시기 때문에요. 어려움 없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빌라를 매도를 하시고 대단지, 남산타운이 그래도 대단지지 않습니까? 한 4, 5천 세대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옮기시는 거에 대해서는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이 투자에 대해서만 많이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남산타운 투자도 되고 그 실거주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죠. 중요하죠. 또 거주를 하면서 남들은 올라가는데 우리 집은 안 올라가면 또 서운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단지이기 때문에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기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어차피 있고 남산의 환경이라든지 조망권이 뛰어난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너무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거주 환경이 좋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보유하시고 계신 빌라 신당동 거 매도하신 다음에 남산타운으로 옮기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예. 애초에 생각하셨던 거 확신을 실어드렸어요. 괜찮다라는 예. 답변이신데요. 만족하셨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연말 마무리 잘 고맙습니다. 하시고요. 또 궁금한 예. 점 있으실 때 연락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 전화로 넘겨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이시죠? 저는 그 목일동에 네.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좀 팔아야 되는지 매매 시기를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주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일동 어디에 있는 묵일동이죠? 중랑구요. 아, 중랑구 묵일동. 네. 예, 신한 아파트 네네. 그쪽이거든요. 네. 현제 그래- 보유하고 계신데 이 전략, 앞으로의 매매 타이밍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네, 언제쯤 매입하셨어요? 2001년도에 매입했어요. 2001년이요. 아,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중랑구 묵일동 신한 아파트 전략 저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랑구 묵일동 신한 아파트를 보유하시고 계신데 좀 오래 보유하셨어요. 네. 거주는 안 하시고요. 했죠. 한 10년 하다가 예. 이제 옮겼거든요. 그 아. 전세를 주고 나왔는데. 전세를 주고 예.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요거를 매도에 대한 방향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언제 파느냐. 예.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네. 팔고 뭐 하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가 다운이 돼서 싸게 팔더라도 또 네. 싸게 살 수 있다면은 파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겠죠. 네. 비싸게 팔더라도 또 비싸게 사야 된다면은 그렇죠.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시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점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실물 경기를. 근데 이번에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그런 수치들을 보더라도 저희들은 앞으로 내년이면은 또 내후년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지금보다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장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이런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태까지 한 4년, 5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도 한 2년 정도만 기다려주면은 복구가 다는 안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좋다라는 그런 경기 전망치를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전망치가 부동산 가격에 결정하는데 전체 요소는 아니에요. 뭐 수요 공급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사람 소비자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아마 조금 더 기다리시면 지금보다 좋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팔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잡히셨나요? 네, 더 조금 식구가 2식구밖에 없으니까 네. 작은 걸로 옮겨보려고요. 작은 걸로 한번 옮겨보시겠다. 네. 네. 그러면은요. 자, 일단 작은 거는요. 지금 경기가 좋아요. 사실 실질적인 경기가 안 좋지만 아파트 이런 주거용 시장에서 보면은 소형 평수가 인기가 있습니다. 중형 평수나 이런 30평대나 40평대는 인기가 오히려 클수록 인기가 없죠. 가격 또한 그에 의해서 소형 평형이 조금 더 약간 높은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늦추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팔고 소형 평수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자, 또 뭐가 있냐면요. 수요 공급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형 평수에 대한 그 경기가 좋다 보니까 분양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소형 평수 공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부분은 결국은 2, 3년 후가 아닌 한 5년 후를 봤을 때에는 또 거꾸로 그럼 5년 후는 지금의 인기 있는 상품이 그때도 인기가 있을 것이다. 약간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그 부분도 감지가 되니까요. 일단 매도 시점은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미뤘다가 지금 갖고 계신 걸 보유를 하신 거를 매도를 하시고 소형 평수 옮기는 전략은 그때 가서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시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시청자님. 얘기 들으셨죠? 네, 지금 네. 당장 매도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이 소형 면적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낮아질 때쯤에 그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시죠? 저기 광명시 철산동 네, 11단지 그 중아파트가 있는데 네네. 그 조합설립이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언제쯤에 파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졌다고요? 네, 근데 이제 네네. 이게 팔아야 되는데 언제쯤에 파는 게 제일로 나은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제가 살기는 이게 도남동에 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집 앞 들어보니까 그 아리랑 고개인데 그쪽에 보니까 코롱 아파트라고 새로 이제 지으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네. 그래서 그 조합분이 있는데 그게 네.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분양권을 사는 게 그게 아. 분양을 받는 게 나을지 좀 그게 좀 네, 궁금하거든요. 일반 분양원으로 할지 조합원 분양으로 할지 네, 궁금하신 네. 거죠? 네, 일단 저희가 광면식 쪽부터 네. 고민 해결을 하고요. 시간 보면서 네. 그 다음 것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뭐 고민하실 거는 특히 없는데 일단은 네. 철산 주공 11단지 주공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소유 면적일 네. 거고요. 예,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갔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시점을 잡고 싶으신 거죠? 예, 예. 자, 매도 시점은 조금 더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이거를 오랫동안 갖고 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아마 조만간에 건설사가 선정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예전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종 상향이 돼 갖고 이 조합원들 특히 11단지 같은 경우는 저층 아파트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저층 아파트가 이제는 또 이 종 3종으로 해갖고 용적률 300%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은 네, 예. 소형 면적으로 해서 쫙 짓더라도 분명히 조합원들의 혜택, 이득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진행의 과정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단 네. 너무 길게 좋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 고덕주공도 사실은 이 재건축을 쭉 진행을 했었는데 그 옆에 미사지구라든지 보금자리 이 공급의 여파를 좀 받아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조합 진행이 좀 순조롭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비슷한 형상이 있어요. 지도를 한번 제가 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철산 주공 아파트 있는 데가 지금 여기 이쪽입니다. 구로 바로 옆이죠. 근데 바로 옆에 보면은 강명 시흥 보금자리 지구가 있고 뭐 향동, 옥길, 범박 보금자리, 옥길 보금자리도 얼마 전에 공급을 했었죠. 이런 공급이 많다 보니까 여파가 분명히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공급이 이 지역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시흥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당장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 2, 3년 정도 후에 또 이게 공급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는 시흥 보금자리에 대한 부분이 언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신문에 좀 관심을 두고 보시다가 그 시점이 막 분양을 하는 시점이 되면은 여기가 관심권역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흥 보금자리는 저렴하게 또 분양을 할 거니까요. 결국은 완성된 아파트로 봤을 때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지금 진행 과정이니까 현재로서는 보유. 하지만 시흥 보금자리라든지 대량의 물건이 나오기 전에 매도 방향을 잡으시는 게 아마 좋은 타이밍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합 아파트, 이제 뭐 정릉 도남 그 재개발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신다면 좋습니다. 큰 수익이 없더라도 실거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주의 안정이 중요하니까요. 단, 이런 일반 분양을 산다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 조합원 물건을 사는 게 훨씬 더 알뜰하게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일반 분양을 매입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약간의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런 일련의 과정은 이 복덕방에서 해결을 해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조합원 매물을 아마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취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참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고민 다 해결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내려주셔서 듣는 제가 옆에서 이러면서 계속 리액션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어서 다음 분의 고민 역시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대한 고민이십니까? 네, 저기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있거든요. 혹시 번지수가 어떻게 되시죠? 717-16번지요. 717-16번지. 네, 보유 중이신데요. 네, 요게 처음에 제가 구입했을 때보다 월세가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주변에 새로운 신축되는 다세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 빼서 요즘에 한참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세종시 지금 서창역 주변에다가 좀 사면 어떨까?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을 매도하시고 현재 임대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세종시 토지요? 근데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고요. 그냥 세종시에 하도 전망이 좋다고 그러니까. 뭐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이전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확실하게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지금 이제 서초구 반포동, 제가 지도를 잠깐 보니까 노년역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레미안 레미안이 아니고 반포 자이 아파트 또 인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큰 도로가 있어서 큰 그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뭐 거리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도를 보다 보니까 자, 근데 월세가 자꾸 떨어져요. 가격이 월세를 놓고 있는데 그러면은 떨어져요. 지금 얼마에 놓고 계세요, 세를? 보증금 전에 75만 원. 사실 때 얼마에 사셨어요? 언제? 대지가 5평인데요. 네. 그 2011년도에 샀어요. 예. 그래서 2억 5천. 2억 5천. 네. 비쌀 때 샀네요.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거를 매도 후에 세종시로 옮겨보는 게 어떠냐. 좀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세종시에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세종시는 사실 이미 이렇게 막 이제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라고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가시성이 다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세종시를 투자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5평 대지 지분에 이런 그 조그만한 주택을 갖고 계신 거를 매도 후에 다시 그쪽으로 세종시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 논현동거 이 반포동에 있는 빌라는 아마 약간의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로 갔을 때 큰 이득이 있다면 손실을 보더라도 가도 되겠지만은 세종시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요. 2년 전, 3년 전이라면은 큰 수익을 냈겠죠. 그분들이 지금 수익을 내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럴 때가 사실은 그때 들어가서 똑같은 상품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아니거든요. 이미 끝난 시장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세종시에는 10,000명의 공무원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라든지 계획된 신도시고 이 복합 도시가 되기 때문에 행정 수도가 되기 때문에 큰 기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실제 내려간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또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핑크빛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유형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목적의 어떤 토지냐 아니면은 뭐 상가를 들어갈 것이냐 오피스텔을 들어갈 것이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토지 시장은 아마 쉽지 않으실 거고요. 특히 소액으로 큰 땅을 좋은 땅을 사서 큰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차익을 내겠다 아마 쉽진 않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세종시 쪽으로 요거를 팔고 옮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할 테니까요. 일단은 방향 전략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포에 갖고 계신 이런 소형 주택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월세 수익이 제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이자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수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매도 방향을 다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종시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세종시 네네. 일단 반대고요. 반포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요. 새로운 투자처 그동안에 좀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어요. 네네. 네, 목소리 힘 좀 내시고요. 파이팅 하세요. 네. 제가 그 물건을 살 때는요. 네. 고밀도 그쪽으로 뭐 이렇게 네. 그 아파트 같은 게 재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개발 했는데 이슈가 그런 말이- 있었군요. 근데 지금은 그런 쏙 말이 들어갔나요? 들리잖아요. 그 소식들? 그 후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분명히 음. 부동산에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 개발은 복덕방에서 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걸까요? 예, 일단은 네. 개발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논현역 인근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진 197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모든 그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요. 재개발을 하려면은 건물 노후도만 갖고는 안 돼요. 기반시설이라든지 가소패치라든지 이런 도로 접도율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맞춰갖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재개발이다. 그 말은 좀 잘못된 그런 정보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이 한낮에 희망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희망 버리시고요. 일단 다른 투자처 빠르게 한번 움직여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속전속결로 오늘 전화 상담을 이어왔는데요. 세미나 소식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유망 투자 지역을 분석합니다. 12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 02797-1800번, 18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부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전월세 거래량이 매매 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5% 감소하며 지난 9월 이후 석 달 연속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거래량 역시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 10.9%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년 전보다 11.7% 감소하며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8.8% 감소했고 지방 거래량은 1.5% 줄어들었습니다. 오는 2014년 1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0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를 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재산정된 주요 변수를 적용하면 일반 주택 기준으로 정액형의 월 지급금은 최대 1.2%, 평균 0.6%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존 가입자와 올해 말까지 새로 신청하는 가입자는 지금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에 대해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은 지난 2009년에 수립된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의 한계를 고려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 수립됐습니다. 오는 20일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의 복합단지 M스테이트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합니다. M스테이트는 오피스텔을 비롯해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이 한 곳에 들어서는 복합단지입니다. 문정법조 미래형 업무단지에 들어서게 되며 연면적 15만 8,198제곱미터에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17층 3개 동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SK건설이 이집트에서 초대형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신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SK건설은 오늘 독일 린데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집트 민간기업 카본홀딩스가 발주한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8,7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이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연탄과 생필품을 나눠주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한양은 어제 윤영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일대의 독거 노인 가정과 영세 가정에 연탄 4,000장을 배달하고 쌀과 라면 등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알짜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죠. 오늘 이 매물 정보 소개 받으시다가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2번입니다. 자, 오늘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알천 도시개발 오동준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연아 소장님, 네. 오늘 매물 어떤 키워드 들고 오셨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네. 뱅뱅 사거리 아시죠? 네. 뱅뱅 사거리에 바로 인접한 수익률 13%를 볼 수 있는 3룸 다세대 주택 준비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뱅뱅 사거리. 정말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자, 다음 정보 키워드 한번 들어볼게요. 오동준 소장님. 예,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매물은 굉장히 미래가치 높은 친환경 주거지에 위치해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 매물과 그 동작구 노량진 본동의 투룸 매물 두 가지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곳으로 잠시 후 정보 이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오동준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도보 8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1년 7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4층이네요. 매매 금액은요, 1억 8,80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으로 왔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될 추천 포인트 들어볼게요. 예, 요 본 매물은요, 네. 최근에 인기가 좀 많이 급상승하고 있는 투룸 주택으로서 주변의 인근 시세보다 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주변에 삼성전자 R&D 센터의 입주 및 개포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및 이주 등 수많은 개발 호재들을 주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익의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매물이고요.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에 본 임대차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만약에 월세로 전환했을 시에는 또한 높은 임대 수익률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분에 한해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혜택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전반적으로 들어봤고요. 이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 지역 양재천도 가깝고요. 제가 알기로는 코스트코도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주변에 굉장히 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역도 지금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과 한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양재 시민의 숲 또한 양재천 또한 구룡산 등 이 강남 서초권 내에서는 굉장히 찾기 힘들 정도로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입지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또한 이제 자동차를 이용할 시에도 강남대로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양재대로 등을 굉장히 편리하게 주요 간선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편리한 이제 교통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소외가 되었었던 지역인데요. 2011년도에 신분당선이 개통되어지면서 이 양재동 인근에 사모물산 업무단지라든지 아니면 양재 IC 인근으로 대형 업무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이 계속 돼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AT센터, 하나로마트, 이마트, 코스트코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시설 및 편리한 쇼핑을 즐기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대형 업무 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쪽 지역 이 고속도로인가요? 거기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요, 현대차, 기아차 건물도 눈에 띄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 바로 현대 기아차 본사가 바로 앞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지역의 개발 소식 어떤 것들 저희가 짚어봐야 되죠? 우선 이제 현대 기아차 부분부터 해가지고 서초구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양재 R&D 센터 개발 사업입니다. 이미 양재동 양재 IC 인근으로 해가지고 현대 기아차 등 많은 대기업 본사들이 입주해 있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양재 R&D 센터 내에는 KT라든지 LG, 현대 기아차 자동차 등 약 270여 개 기업의 연구센터가 이미 밀집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다 또 다른 대형 호재가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R&D 센터가 2015년도 입주를 목표로 해가지고 양재 R&D 센터로 입주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신축 공사 중에 있는데요. 삼성전자 R&D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 16,000여 평의 부지에 한 10개 층 규모의 6개 동의 연구단지를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삼성 R&D 센터가 입주 시에는 이 R&D 센터 안에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석박사 인원 1만여 명 정도가 항시 상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또한 인근 지역에 고용 유발 효과도 1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대형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 다른 큰 호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양재동 바로 인근에 있는 개포지구 재건축 아파트가 약 15,000세대 정도가 지금 빠르면 내년 초순경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 수요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개포 주공단지와 가장 가까운 주거지인 양재동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많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가락시형 아파트의 한 5,000세대가 이주를 시작하면서 가락시형 아파트 인근 지역의 집가를 대폭 상승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이 양재동 지역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호재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포지구 이주 수요 부분이나 삼성 R&D 센터나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수혜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이 더욱합니다. 자, 이런 가격과 건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보에서는요, 외관 사진 한 장을 봤거든요. 내부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랑 또 가격 부분까지 짚어주시죠. 예, 그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2011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된 매물이고요. 뭐 5층 중에 4층이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이 본 매물 같은 경우가 내부 전용 면적 자체가 좀 전에 이제 개포 주공 아파트의 이주 수요를 말씀드렸는데 개포 주공 아파트 소형 평수 때와 그 내부 면적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주 수요의 흡수가 굉장히 좋은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의 매매가를 마지막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매매 가격 1억 8,800만 원이고요. 현재 전세가 1억 4천만 원에 들어가 있는 매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임대차 기간 만료가 내년 7월 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세 시세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1억 4천에 전세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시고 전세 기간 만료 시에는 약 3천만 원의 내 자본금을 다시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매물이고요. 또한 이제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월세로 전환했을 시에는 약 2,080만 원 정도의 월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약 560만 원대의 임대 수익금과 함께 약 7%대 이상의 임대 수익률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매매가 1억 8,800만 원입니다. 임대 수익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매매 전략 다시 좀 세워볼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서초구 양재동 매물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까지 자세히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어떤 정보일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도보 10분이고요. 3호선 양재역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2003년 7월이었고요. 5층 건물 중 3층 방 3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 3억 7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1억 2천만 원입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이제 지어진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은 뭐 세테크도 많이 준비를 네. 하잖아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자 소유자의 매물로서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물입니다. 또한 6억 원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 영구이나 1.1%의 혜택까지 모두 볼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주변 시세보다도 3천만 원 이상이 저렴한 매물입니다. 수익률은 13%를 바라볼 수 있는 1억 2천만 원 투자했을 때 13%를 만족할 수가 있고요. 또한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거주용으로도 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역과 양재역 사실 굉장히 많은 네. 분들이 이쪽 지역을 지나치거든요. 일단 2호선, 3호선이 가깝다는 거 네.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뭐 어묵빌딩 지역으로, 네. 뭐 어묵빌딩 밀집 지역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요. 지금 강남대로 뱅뱅 사거리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양재역에서 3호선 양재역, 신분당선 같이 있죠. 도보로 7분 거리가 되겠고요. 또한 강남역 신분당선과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역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으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속된 말로 왜 강남에만 교통이 편리하게 계속 확충이 되는지 네. 이런 말이 들릴 정도인데요. 자, 대중교통 버스만으로도 서울 시내 어디든 다 갈 수가 있고요. 인천, 광역시, 그다음에 경기도 어느 지역까지 그냥 대중교통 파란 버스나 빨간 버스 이용하면 다 이용할 수 있게 굉장히 편리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뱅뱅 사거리, 역삼동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뱅뱅 사거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무역 밀집 지역, 그러니까 테헤란로하고도 인접해 있고요. 강남대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무역 밀집 지역.
특히 뭐 성산타운의 뭐 배우 주거 지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논현동이나 뭐 이런 그 지역에 비해서 학군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도보 5분 거리에 은광여고가 있는 정도로 학군이 우수한데요. 자, 이렇게 학군도 우수하고 임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우수한 지역에 입지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과 버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쉽게 갈 수 네. 있기 때문에 이 강남 지역에서 소개팅이 참 많이 이루어지는 네네. 거겠죠. 자, 그럼 개발 소식 삼성타운 이야기 언뜻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강남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네. 있기 때문에 삼성타운의 배우 주거 지역이면서도요. 앞으로 뭐 이 지역의 바로 옆이죠. 삼성타운의 2배 정도 되는 뭐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경우도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또한 인근에 바로 양재역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 있는 그 삼성 R&D 센터 그런 그 배우 주거 지역으로서도 매우 만족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서초구만 해도 17,422세대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고요. 강남의 뭐 개포 주공 아파트만 얘기하겠습니다. 12,000세대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주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입지가 그 서초구도 흡수할 수 있고 강남구도 흡수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상 이주 수요 그 배우 주거 지역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10년 된 건물입니다.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 내부 그리고 외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딱 10년 됐네요.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서 지금 현재 구 빌라 가격이 지금 4억에서 4억 2천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봄 매물 같은 경우는요. 약 한 달 전에 주인이 아가씨예요. 네, 주인이 아가씨인데. 부럽네요. 네, 아가씨인데 예쁘게 리모델링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완비했습니다. 바로 인근에 아파트도 입주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욕실 하나, 방 3개 구조로 거실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직접 입주하거나 아니면은 학부모들, 뭐라고 하죠? 학부형? 네, 학부형. 학생을 둔 학부형들도 같이 입주가 가능하고요. 이 지역은 어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가 이 정도 수준에 5천에 200 정도 받쳐주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러운 아가씨. 확실히 여자 감성으로 인해서 내부를 굉장히 이쁘게 다시 한번 꾸며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가격적인 부분, 방 3개고 또 내부도 이렇게 꾸몄으면 굉장히 또 가격이 쏙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에요. 그 가격은 네. 빼라 그랬어요. 오래됐으니까 네. 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네. 리모델링한 비용 3천만 원 포함하지 않고요. 급매물 가격으로 내놨는데요. 매매 가격 3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놓을 시 3억에서 3억 3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실투자금이 4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는 매물이고요. 이 매물은요. 이렇게 전세 놓는 것보다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00만 원이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으로 특히 이제 노후 보장용으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찾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실투자금 1억 2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연 수익으로는 이자 800만 원 제한. 대출이 2억 원이 가능한데요. 자, 이자를 제한 연 수익 1,600만 원의 수익률 13%의 고수익 매물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저희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간단한 정보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알천도시개발 오동준 소장께서 하나의 정보 더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정보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노들역 도보 2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08년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네요. 매매 금액 2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3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동작구 노량진 본동. 사실 동작하면 지하철 타고 지나갈 때 딱 4호선 타면요. 동작 올라올 때 이제 한강이 보이거든요. 이 햇빛이 드는 느낌이 들어요. 이쪽 지역 왠지 한강 메리트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강 메리트 굉장히 크고요. 네. 동작 4호선 라인보다 요즘 더 뜨고 있는 9호선 라인입니다. 맞아요. 한강 4호선 라인. 라인하고 비교하시면은 9호선 라인이 조금 좀 싫어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변에 그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한강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매물입니다. 따라서 본 매물지가 개발이 완료됐을 시에는 이 한강 조망권의 확보가 되는데요. 한강 조망권 확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좌측 정면, 우측으로 3면 모두 한강 조망권이 확보가 될 정도로 한강 조망의 최고 요지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지리적인 입지상으로 보면은 흑성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 사이에 바로 끼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 자체가 계속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지하철 9호선 요즘 계속 제일 인기가 좋은 노선이죠. 지하철 9호선 노들역과 도보 한 2분 정도 거리고요. 직선 거리로는 한 150m 정도 되는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현재 이 본 매물을 매도하시는 매도자분께서 약 한 5년 전쯤에 본 빌라를 이제 분양을 받으셨던 분이신데 분양가 자체가 한 3억 5천 이상 정도의 분양을 받으신 매물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시세가 약간 떨어진 것을 감안을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시세보다는 한 3천만 원가량은 분명히 저렴한 매물이다라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그 매물입니다. 네, 제가 감히 9호선에 4호선을 빗대는데요. 사실 9호선 라인을 생각을 해보면 위로는 여의도가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신논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도심지랑 인접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교통 여건은 어떤지 또 입지 여건 부분 짚어주시죠. 예, 뭐 입지 여건 좀 말씀드리면 네. 뭐 또 다시 좀 강조를 다시 드리는데요. 지하철 9호선 도보 2분 거리, 직선 거리 150m 안쪽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또한 이제 차량을 이용하실 시에도 뭐 여의도라든지 용산권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한 5분 이내로 도착이 가능하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한 10분 안쪽으로 도착할 수 있는 그 일반 자동차로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본 매물지 인근으로 해가지고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육신공원이라든지 수원지공원, 노량진 근린공원 등 굉장히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쇼핑을 하시기 위한 부분도 좀 편리한 게 뭐 최근 현대화 사업 공사 중으로 지금 계속 그 현대화 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뭐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농수산물을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도 있는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아침 먹고 빈속이라서 그런지 수산시장 얘기하니까 굉장히 군침이 도는데요. 사실 노량진 일대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이 여기 아직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좀 복잡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요. 앞으로 개발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 이 본 매물이 지금 노량진 본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량진 본동에 본동자가 붙어 있는 게 사실은 옛날 얘기로 좀 넘어가자면은 이 본동이라는 게 노량진 일대에서 진짜 동네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일대가 굉장히 옛날에는 한강대교 바로 남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이 되었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노량진 학원가 지역하고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른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본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제 두 개의 뉴타운이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뉴타운의 개발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아까 이제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도 뭐 내년 이제 상반기에 그 2차 연장 구간이 개통이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훨씬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본 매물이 위치해 있는 노량진 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이 있는 상태이지만 본 매물지 자체가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체 개발 소식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이 본동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한강변, 한남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요. 이 본동 지역 내부를 좀 살펴보시자면은 매우 열악한 도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 20년 된 이상 다가구 주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도 요건은 이미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한 이제 만약에 개발이 완료됐을 시에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3면 모두 한강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고 또한 이제 인근에 이제 조합원들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됐을 시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흑성 뉴타운 등의 진행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더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진 건물인지 그리고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본 매물은 신축 5년 된 다세주택 투룸 주택 매물이고요. 안쪽에 베란다가 다 있는 주택입니다. 내부 전용 면적이 약 15평 정도로 넓은 전용 면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용으로 또 매우 우수한 주택이고요. 매매 금액 마지막 정리해드리자면은 매매 금액 2억 2천만 원에 현재 임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현재 대출 3천만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4천만 원으로서 한강변의 한강조망의 최고 요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량진 본동 지역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하실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드릴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이 한강 조망의 메리트가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다. 실거주 메리트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동작구 노량진 본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 시원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02-2077-6392번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의 소개 도와주신 분은요, 김연아 소장, 오동준 소장이었습니다. 자, 사두면 오른다라는 부동산 말은 이제 옛말이 됐죠. 오를 만한 것을 사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어김없이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